54회 사해 동포와 홍익인간. 기원전 3897년경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인류의 시원지인 원 고향으로 돌아와 신시인 개경 서울에서 개천하시니 그 주인공이 환웅천왕인 불교 본전불의 주인공 비로자나 부처님인 석가모니라고 했습니다. 홍익인간, 북해천산주 우파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깨달음을 얻어 환인님으로부터 천부사민을 부여받고 기원전 3897년경 무리 삼천을 이끌고 오미의 화로 기원전 만년경 떠났던 원래의 고향인 중앙아시아 중원으로 돌아와 묘양산에서 개천을 하시고 이후 오미의 화로 중원에서 이동했던 동포들이 정착했던 동, 서, 남과 북해의 중원의 보살님들을 파견해서 묘양산의 개경, 금성 정조를 중심으로 사해의 코리아가 정치, 종교 등 모든 세력의 통합 또는 통제되었던 것으로 이것이 바로 사해 동포와 홍익인간 정신의 이념이었던 것입니다. 사해 코리아, 사해 보살부. 자, 이들 사해 코리아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서해 코리아, 그루지아 역사 속 그리스, 미륵보살부 서코리아. 서해 코리아는 그루지아의 고리 지역입니다. 고리 주변 지역의 여러 자료를 검색해보면 수많은 수도원들이 널려 있습니다. 고리에서 동남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부터 12km 떨어진 지점까지의 사이에 동굴마을 오프리스테시계가 있습니다. 그 자료 사진들을 다 올릴 수는 없지만 동굴마다 벽감자리가 선명합니다. 그 동굴마을은 천불동이 확실하며 오플리테시계만 해도 24,000평의 넓이라고 합니다. 고리 주변에 2개의 동굴마을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루지아는 고리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고리지아는 고리자이고 고리자는 고리아, 코리아와 동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조지아주를 인용하면 조지아, 샤크라트, 벨로, 러시아어로는 그루지아는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카프카스 산맥 남쪽과 흑해 동쪽에 있는 공화국이다. 그루지아인들은 조지아도 아니고 그루지아도 아니고 그루지아어로 샤크라트 국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 그루지아를 지칭하는 샤크라트가 뭘까요? 샤카는 석과 부처라는 말입니다. 샤카르는 샥타의 연음 법칙에 의한 샹라의 편한 발음 사카르입니다. 박달이 학달, 샥달이 되는 것은 훈민정음의 기본 법칙으로 피리는 휘리, 쉬리, 부도는 수도, 후토, 샥달이 샹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샤카라트는 박탈토, 땅인 것입니다. 정치 권력과 세계 지배 질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루지아인들은 자기 조상들이 불러오던 박달 땅이란 의미의 샤크라토라고 자기 나라의 이름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루지아는 포도주의 나라입니다. 자기들이 포도주의 원산지라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1년 내내 포도주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바카스, 바쿠스, 디오니소스 축제입니다. 바카스가 그루지아에 포도주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카스 축제는 포도 수확철과 포도주 담그는 때에 벌어지는데 지금은 1년 내내 벌어진다고 합니다. 이 바카스가 바로 파샤 즉 보살님의 주석처 보살부 교황청의 의미입니다. 물론 보살님이란 의미도 됩니다. 박달의 사르, 짜르 혹은 교황님은 박사님이 되십니다. 박사가 바카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카프카스 산맥에도 남아있습니다. 카프카스는 가르트인 코리고리의 바카스님인 것입니다. 서방세계의 보살님인 미륵보살님, 현실 역사에서는 미트라신으로 조작되었는데 미트라신이 이 카프카스 산맥 아래에 주석하고 계시다는 말인 것입니다. 서해 보살님은 미륵보살님입니다. 미륵보살님은 산스크리트어로 메띠라야, 팔리어로 메띠아, 영어로는 메시아, 미트라, 미스라, 미로 등으로 부릅니다. 미륵보살, 산스크리트어로는 마에테레야, 팔리아어로는 메띠아은 현재는 보살이지만 다음 세상에 부처로 나타날 것이라고 불교에서 믿고 있는 미래의 구세주로서의 보살이다.
불교 교리에 따르면 용화수 아래에서 꽃담아 붙다가 제도하지 못한 모든 중생을 제도할 부처로 수기를 받았다. 팔리어의 메띠아는 메시아와 통하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미래의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유럽 쪽의 메시아가 아닌가요? 의미도 구세주라는 같은 의미가 아닌가요? 아하, 동로마 교황청이라는 것이 그 실내용은 불교의 미륵보살부를 의미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무슨 대경 실색할 이야기입니까? 기독교의 메시아가 미륵보살이라고 합니다. 현 기독교의 정체를 이 문과 하나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코리아, 타타르스탄, 대세지 보살부, 북해. 북해 세계 북코리아의 흔적을 찾아보면 우선 러시아의 군명이 아라사였던 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위키백과와 국어사전에 아라사조의 표제어를 인용하면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합니다. 이 아라사가 뭘까요? 아라사는 바라샤 바에시아에서 왔습니다. 바라샤는 보살의 북쪽의 방언입니다. 카스피의 북쪽으로 흘러내리는 강 이름이 볼가강입니다. 볼가는 박의 그쪽 발음입니다. 카잔의 이전 이름이 볼고라입니다. 볼고라는 박달이 유마가 된 박나의 그쪽 발음과 표기입니다. 카잔은 카사의 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카샤는 파사 즉 보살과 냐는 땅 즉 이 이름들이 카잔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카잔이 북해의 보살부였던 것입니다. 대세지 보살님이 북해법 짜르님, 법왕 교황님이셨던 것입니다. 우습게도 러시아 역사에서 러시아 황제를 부를 때 짜르라는 이름을 살려서 부릅니다. 짜르 혹은 사르 혹은 사리는 그래서 황제를 의미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남코리아, 페샤와르 박해, 관음보살부, 파키스탄과 인도 서북부. 중심지는 파키스탄의 페샤와르로서 중앙아시아 중원 천축에 우리의 역사가 현재의 인도에 이동 조작된 것이 현 불교의 역사입니다. 현 파키스탄의 페샤와르는 우리의 지명 파촉과 동일한 말입니다. 동코리아, 동해불의 지장보살부 동코리아. 동해의 지장보살부는 어디였을까요? 몇 날 며칠을 중국 지도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서장 자치구가 눈에 확하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까? 지장의 서쪽이 서장이구나. 그렇다면 서장인 티벳의 동쪽에 지장보살부가 있었다는 말이구나. 어디일까? 사청선 쪽일까? 아니면 운남성 쪽일까? 근 몇 년을 궁금해 하던 중에 근래에 열중하던 차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운남성의 불해현이 맹해현과 보이현으로 나누어졌다고 합니다. 보이차의 그 보이입니다. 여기가 보이차의 중심지입니다. 우리는 보이를 두 음절로 쓰고 두 음절로 발음하지만 중국에서는 두 음절로 쓰고 한 음절로 발음합니다. 현대 중국어 발음 표기가 리을 받침이 안 되니까 그 대신에 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불해를 보이와 맹해로 살려놓은 것입니다. 사해 중에 하나인 불해, 보살의 한자와 표현 불해가 바로 동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코리아 지장보살부 동해 법암청이 현 운남성 맹해현과 보이현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토번을 티베트라고 합니다. 토번이란 토인 트티터 땅과 번인 반 밝음 박에 밝은 토 박토의 의미이며 티베트란 티는 트터 땅이고 베는 보배 박 밝음이며 트는 티터 땅입니다. 티베트란 토 박트라는 우리말입니다. 토본과 티베트는 정확히 동일한 의미의 우리말입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베트남의 국명도 살펴봅시다. 베트는 박토이며 남은 순수한 한자 남쪽으로 베트남이 박토의 남쪽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정북은 운남성이고 티베트는 서북쪽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즉 동의의 박토가 운남이라고 현재 베트남의 국명이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